안녕하세요. 중학수학 파이팅 중수빠입니다. 오늘은 중학생을 위한 수학 개념 잡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칙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칙연산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각의 의미들 알고 있을 테지만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라고 하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수가 커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양의 방향은 수직선상에서 0부터 시작되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의 방향이고요. 수직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식, 예를 들어 3 더하기 4는 7이라는 걸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자, 수직선상에서 3칸, 운 3에서 자, 더하기 4. 양의 방향으로 또다시 4만큼 커졌을 때 도달하는 요 7이라는 곳을 우리는 3 더하기 4는 7.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뺄셈. 뺄셈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7 빼기 4는 3이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른쪽으로 7칸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4 빼기 음의 방향으로 4칸 이동해서 나오는 이 숫자 3, 이게 바로 7 빼기 4는 3이다 라고 하는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덧셈과 뺄셈에서 더하기라고 하는 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얘기를 하고요.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방향, 왼쪽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수가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태까지 0을 기준으로 0 이상에 있는 수들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의 왼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숫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1, 2, 3, 4 똑같아요. 수직선상에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0에서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숫자. 자, 0의 방향에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숫자가 이렇게 서로 같게 되는 거고, 수직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커진다라고 했죠.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숫자가 크고 음의 부호를 달고 있으면 더 작아지는 개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식의 얘기들,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 이러한 식으로 음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양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커지고요. 음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수직선이 0부터 더 커지는 수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는 수라는 개념에서 양수, 음수를 구별을 하게 되었어요. 0보다 큰 수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는 음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큰 수에서 작은 수는 뺄 수 있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는 뺄 수 없다 배웠는데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숫자 2 여기서 4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4칸 이동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칸 이동해서 도착하는 마이너스 2가 2 빼기 4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6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플러스 3 양의 방향으로 3칸 이동해서 나온 결과 하나, 둘, 셋 이동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식으로 큰 수 빼기 작은 수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작은 수 빼기 큰 수도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마이너스 큰 수에서 작은 수가 아니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때 음의 부호가 달려있는 수의 계산에서는 먼저 큰 수, 부호 상관없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줍니다. 다시 말해 2 빼기 4에서
부호와 상관없이 큰 수는 4네요. 4에서 2를 빼면 2가 나오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큰 수, 4가 갖고 있는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달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이 계산이 쉽지가 않는 친구들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수를 계산하든지 간에 자, 마이너스 6 더하기 3에서 큰 수, 6이 더 크네요. 부호에 상관없이 6에서 3을 빼줘서 3을 구하고 그 다음에 6과 3 중에 큰 수인 6의 부호, 마이너스를 달아줘서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있는 수의 계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곱셈과 나눗셈은 자, 2 곱하기 4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8에서 2를 나누면 4라는 몫이 되고 8을 4로 나누면 2라는 몫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수를 얘네들로 나누면 이 결과가 나오고요. 이 수로 나누면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하면 원래 나누려던 몫이 되는 거. 원래 나누려던 그 값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 친구 둘을 곱하면 이 친구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곱셈과 나눗셈의 기본적인 계산 원리고 계산의 기본적인 관계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들도 있었죠? 자, 예를 들어 9 나누기 2는 자, 몫은 4고 나머지 1이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나머지 1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누어 주는 수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가 분수, 소수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9 나누기 2는 4.5 또는 2분의 9 또는 4와 2분의 1 이라고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나눗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장을 하고 싶어요. 자, 나눗셈을 이제는 역수로 곱한다 라는 개념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 부호 대신에 나누려는 수를 역수로 곱해준다 라는 개념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역수가 뭐예요? 자, 역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1이 될까요? 그 수는 2분의 1이에요. 자, 분자와 분모, 약분 가능하니까 얘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2가 될까요? 좀 쉽죠? 다시 2를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수는 어떤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고요. 쉽게 간단하게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꾼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8 나누기 4는 8 곱하기 4분의 1, 4의 역수인 4분의 1을 이용해서 곱하기 역수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자, 얘네들 분자, 분모 약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 2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단계에선 나눗셈을 역수로 곱한다 라는 개념을 많이 가져갈 거고요. 자, 역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를 바꾼 수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 이게 바로 역수 관계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덧셈과 곱셈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자, 덧셈. 저 지금부터 사과를 더하려고 해요. 사과 2개에다가 또다시 2개를 더하고 2개를 또 더하고 또 2개를 더해서 2를 4번 더하게 되면은 우리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2를 4번 더한 것은 우리는 2 곱하기 4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우리 2씩 묶어서 셌을 때 4묶음이 나온다라는 개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수를 몇 번 반복해서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에다가 곱하기 그 횟수를 해주는 게 덧셈과 곱셈의 관계성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덧셈과 곱셈 했으니까 뺄셈과 나눗셈 친구도 알아볼게요. 자, 사과가 8개 있어요. 저 여기서 2개씩 빼려고 해요. 먼저 2개를 빼고요. 또 2개를 뺍니다. 아직 뺄 게 있네요. 또 2개를 빼고 나면 마지막 이번에 2개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0이 됐네요. 자, 그래서 8개의 사과에서 2씩 빼는데 언제까지 빼냐? 0이 될 때까지 빼는 거. 그렇게 되면 저는 2를 1번, 2번, 3번, 4번 뺐네요. 이것을 우리는 8 나누기 2는 4. 요 횟수가 곧 몫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2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8에서 2를 0이 될 때까지 빼는 거고, 그렇게 뺀 횟수를 우리는 나눗셈의 몫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뺄셈과 나눗셈도 관계가 있는 거. 자, 이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왜 나눗셈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수를, 똑같은 수를 몇 번 뺐느냐, 2라고 하는 수를 몇 번 뺐느냐, 그게 8 나누기 2는 4, 4번 뺐다 라고 하는 게 나눗셈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1번 문제죠. 매주 한 덩이를 만드는데 콩 4분의 3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영이는 콩 6kg로 매주를 만들 거고요. 주환이는 콩 3kg로 매주를 만든다면, 자, 서영이는 주환이보다 매주를 몇 덩이 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서영이가 만든 개수, 주환이가 만든 개수를 가지고서는 우리 차이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먼저 서영이를 봤더니 서영이는 6kg가 있대요. 자, 6kg에서 매주를 한 덩이 만들 때 4분의 3이 필요하죠? 4분의 3을 빼야지 한 덩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4분의 3을 빼면 두 번째 덩이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번 4분의 3을 빼면 세 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요거 어떻게 식을 세울지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죠. 서영이가 만든 걸 구하기 위해서는 6 나누기 4분의 3. 한 번 만들 때 4분의 3이 필요하니까 4분의 3씩 빼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까지 뺄 거예요? 얘가 0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몇 번을 빼야 되는가? 그 횟수가 우리 요 6 나누기 4분의 3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6 나누기 4분의 3이라고 식 세워지는 거 이해됐네요.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나눗셈은 역수로 곱한다라고 했고, 4분의 3의 역수는 분자와 분모 위치를 바꾼 3분의 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 나누기 4분의 3은 6 곱하기 3분의 4가 될 거고요. 요거 역수로 곱한 수 약분해주면 2, 4,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서영이는 6kg를 가지고 총 8덩이를 만들 수 있고요. 주환이 3kg 가지고 똑같이 3 나누기 4분의 3 해주면 4분의 3에 역수로 곱해준다. 3분의 4를 곱해주면 3, 3 약분되고 4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영이는 8덩이, 주환이는 4덩이를 만들 수 있는데 서영이가 주환이보다 몇 덩이 더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의 차이, 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8 빼기 4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4덩이를 더 만든다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고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극을 보고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 4분의 3kg를 필요하다라는 거, 만든다라는 거, 아, 얘를 나누라는 거지, 곱하라는 거지, 더하라는 거지, 빼라는 거지, 그 의미를 파악해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방법을 갖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역수로 곱해주기로 했어. 이러한 계산법들을 알고 있고,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가능하대.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식을 세우고, 왜 어떤 건지 식을 세우고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우고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이 계산은 스킬이에요. 기술이에요. 계속 연말을 해서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찾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칙연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통해 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숙달될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